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언제부턴가 부쩍 많이 늘고 있어요. 뭐 지라시 듣는 분들이요? 아유, 그건 당연한 거고. 아이, 뭐 그랬으면 좋겠고. 예. 제 혼잣말이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참 깜빡깜빡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네.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러냐 진짜. 혼자? 혼자 오. 착히 아, 매번 한 번씩 놓고 오니까 너 왜 그래요. 그러냐 진짜. 계속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하고 자책하고. 맞아. 저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거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뭐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TV 보면서도 꿍얼꿍얼 혼잣말을 하고 뭐 찾을 때 어디 있나 이걸 내가 어디다 뒀었나 이걸 잘 뒀는데 왜 없을까 네. 팔이 달렸나 손이 달렸나 이러면서 뭐 랩을 해. 근데 이 혼잣말이 나쁜 건 아니래요, 정선혜 씨. 어? 미시간 주립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미시간? 예, 혼잣말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오, 있대요. 맞아요. 특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크게 혼잣말할 때 스트레스 수치가 내려간대요. 아, 자기 이름 넣어서 하는 혼잣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이야 우리 선이 차키 어디다 뒀을까? 어머나 여기 있네 우리 선이 차키 잘 찾았네.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자기 이름 들어간 혼잣말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면서 기대와 부응 심리가 올라가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자제력도 높이고 두루두루 좋대요. 아, 근데 남은 좀 화병 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선이는 운동 싫어해요. 선이는 단 거 싫어해요. 아, 선이는 그렇죠. 과일 좋아해요. 아유, 그만하세요. 그런 이제 혼잣말은 우라를 높이는 거고. 선이는 화 안 나요. 자, 문천식, 넌 할 수 있어. 화이팅! 요런 거. 요런 혼잣말이 자제력을 높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혼잣말 참 많이 하시는데. 아, 그렇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 혼잣말 뭐 한 하세요? 20년 전부터 계속 혼잣말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장여사 정신 차립시다. 장여사 셀프로. 무릎 펴시다. 어. 허리 펴시다. 이러면서. 관절이 안 그게 좋으시니까. 다들 근데 미시건 주립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 우리 어머니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 혼잣말 한다고 나이 들었다고 우리 어머니들 구박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뭐 힘이 되는 말 이런 걸로 하자고요. 그래요. 예. 뭘 하면 꼭 나이 들었다고 구박하는 사람들, 응? 그러지 말아요 진짜. 선이 울적해져요. 자 그러면 예. 나한테 도움이 되는 혼잣말 하나 외쳐주세요, 문천식 씨. 저는 천식아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아우 매일 하는 거. 진짜. 아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지긋지긋해지. 아무도 안 해주는데 나라도 해야지. 그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나라도 해야지 정신. 네. 자, 우리 첫 곡으로 자기 최면을 거는데 이런 건강한 노래가 있을까요? 강산해입니다. 넌 할 수 있어. 7일 토요일 지금은 라디오 시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강산해 넌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요. 네. 아, 이름 붙여주니까 약간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난 할 수 있다 이거보다 선이야 넌 할 수 있다. 누가 해주는 것 같다.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본인 이름 넣어서 한번 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진짜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아무도 못해요. 그럼. 진짜. 네.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요. 이 어둠을 뚫고 진짜 생명력 있게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는 예. 우리를 칭찬하면서 출발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이 예약 걸어 놓으신 부킹 사연 소개해 드리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3, 4부는요. 가수 요요미와 함께 이럴 땐 이 노래 준비했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베스트. 엄청 재밌어요. 그럼요. 재밌죠. 주간 베스트니까요. 한 주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정말 재밌는 사연만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또 사연이 나간 뒤에는 퀴즈 있는 거 아시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 다들 웃음도 잡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10월 7일 수요일에 소개됐었죠. 부산 금정구에서 박찬길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투명인간 박찬길! 오, 예. 박찬길 님. 사연 기억나네요. 주간 베스트 선물로 1등급 한우 등심 1000g 쏴드리고요. 게다가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게 되는 월간 베스트의 후보가 되셨습니다. 사연 초반에는 좀 핑크했어요. 네. 근데 슬프게 끝났어요. 어떤 휴머니즘이 가득 남아있는 에휴. 엔딩? 진짜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남 얘기 같지 않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감아드릴게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듣기만 하다가 나도 뭐 사연 없나? 머리를 굴려 오래전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도전해 봅니다. 제가 회사에서 대리로 있었을 당시 신입사원 한 명 들어왔는데요.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정말이지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늘하늘한 긴 생머리에 웃을 때 처지는 눈꼬리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아이 참 이봐 어이 박대리 예? 몇 번 얘기해 지금 예. 그 침 닦고 일이나 해 그 입을 헤하고 벌리고 있으면 누가 뭐 쳐다봐나 준대 그건 늙은 아니 나이 든 부장님이니까 그런 거지. 저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가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제 이상형 신입이 들어온 뒤 며칠 후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녀가 서 있는 겁니다. 대리님이시다 우와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회사 가지. 집이 근처인가 봐. 나도 바로 여긴데. 우와 진짜요? 같은 부서 사람이랑 같은 동네 싸고 되게 신기하다 전 이때가 기회다 싶었습니다. 같은 동네니까 매일 아침 카풀을 하면서 금방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장가갈 수 있겠구나. 짧은 순간 그 생각에 스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괜찮으면 내가 태워줄까? 우와 진짜요? 안 그래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린 매일 아침 아주 자연스럽게 카풀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새벽에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밤이 너무 길었어요. 대리님 저 때문에 아침마다 너무 힘드시죠? 아니야. 난 회사 상사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편한 오빠처럼 오는 거라서 힘 하나도 안 들어. 와 편한 동네 오빠요? 와 정말이요? 그러면 저도 막 편하게 막 부탁할 거 있으면 막 부탁해도 되나? 얼마든지 머슴처럼 부려먹어. 나는 괜찮으니까. 진짜요? 근데 그러면 우리 회사 근처에 제 친구가 일하는데요. 그 친구도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커플 얘기했더니 대리님이 너무 멋있다고 신고가 그래가지고요. 순간 스친 생각이 친구가 있으면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 좋고 그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괜찮다고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의 친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짜증나. 남자였어요. 창문 두드리는 팔에 근육이 딱 전완근 익히 두꺼가지고 또 턱은 각진 턱에 근육이 딱 키는 구쩍장신에 저는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그녀의 친구일 뿐 아무 사이 아니잖아요. 저는 운전석, 그녀는 제 옆자리, 그 덩치는 뒷자리에 앉히고 출발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으로 불러도 되죠? 동네 형님이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예. 형님 뒷자리에 있으니까 말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뭐라고요 형님? 그러면서 뒷좌석에 앉은 그 남자는 저와 그녀 사이로 고개를 쑥 내밀어 마치 세 사람이 앞좌석에 탄 것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서 제 시야를 가렸고 급정차를 했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너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많이 놀랬지? 형님 잠시만 길가에 세워주세요. 안 되겠다. 야 너 뒷자리로 와. 아니면 그 정도로 그렇게 뒤에 나랑 같이 타자. 뭐지?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그 둘을 태우고 다니는 기사가 된 게 다음날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뒷좌석에 탔고 저는 앞좌석에 혼자 외롭게 타게 됐는데요. 뭐랄까 투명인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와 그거 뭐야? 뭐가? 몸으로 이거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어제 공방에서 만든 나무반지인데 어때? 뭐 갖고 싶어?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둘이 하는 얘기구나. 이거 나 잠깐만 껴봐도 되나? 진짜. 룸미러로 그럼. 비친 그들을 보는데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손을 잡더라고요. 네. 저는 도저히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차를 수리 맡겼다고 둘러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웬 차 한 대가 서더라고요. 우와 대리님 안녕하세요. 차 샀어?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또 그 자식이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형님 타세요. 저희가 회사까지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난 버스 타도 괜찮아. 에헤이 타세요 형님. 그동안 저희 커플이 신세진 것도 있는데 차 수리 끝날 때까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얼른.
커플? 저희 커플? 이런 그 커플은 앞자리, 저 혼자 뒷자리. 그냥 위치만 바뀌었을 뿐 투명 인간이 된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타고 다니다가 다시 전 제 차를 운전해서 다녔는데요. 자, 진짜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에휴, 아무튼 그 둘은 제 차에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네요. 이상 투명인간 박찬길이었습니다. 다들 짜네요. 뭐 비슷한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경험들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삼각관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웃이었던 이런 상황. 어머, 네. 그래도 나를 넣어서 뜨게 드렸다는 게 대단하다. 네, 그 어떻게든 엮어보려는데 그냥 걔네 둘이 사귀는 거더라고. 저는 참. 스캔들 가려주려고 바람막이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연예인들 만날 때? 어이구야. 하여튼 연예인 것들. 정선혜 씨, 본인도 연예인이세요. 나 포함해서 연예인 것들 믿지 마세요. 근데 가끔은 진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된 굴뚝의 네. 연기도 있고 네. 진짜 끝날 무렵에 소문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뒷북이죠. 그러니까 막 열애 중이라고 다 믿을 건 못 되는데 맞아요. 저는 저 같은 희생양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쓸쓸히 흩어져간 겉절이들. 맞아요. 가끔 있습니다. 자, 방송 때 문자 엄청 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 9299님 사연자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유 죽 써서 개 준다라는 옛말 생각납니다. 에이그. 조상님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네요. 그래 너무 공을 들였어. 진짜 공을 들였지. 조사님들도 다 이런 거 해봤구나. 그럼요. 옛날엔 네. 가마. 그죠. 물레방앗간에 불러내가지고 이제 김칫국 그래. 들이키고 갔는데 맞아. 사실은 이제 네가 좀 비밀을 지켜다오 이런 거. 예. 에휴. 2868님. 카풀 성공 사례도 있어요. 많아요. 예. 저 입사 한 달 차에 대리님이 카풀 해주신다고 해서 얻어 탔는데요. 집이 아닌 카페로 데리고 갔고 어라. 결국 올해 저희 두 사람 결혼해요. 아 뭐야? 요. 이 와중에 눈치 없이 자랑이에요. 아 진짜. 갑자기 러브 스토리 갑툭튀. 근데 부럽다. 예. 아니 이렇게 사실 카풀이 그런 어떤 말랑말랑한 가능성도 갖고 있으니까 좀 매력 있게 또 다가온 거 아니에요? 네? 남녀가 그렇죠. 살짝 근데 그 모르는 사람 차 그렇게 함부로 타면 안 돼요. 아니 뭐 같은 회사인데 뭐 어때요? 예. 위험해. 카풀 하다 커플 여봐, 되고 뭐. 대리님도 카페로 데리고 가대잖아. 뭐 집이 아니라 카페로 데리고 또 가. 오빠 오빠 하다 또 아빠 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아니던데? 난 오빠 하다 형 되던데. 아니던데.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걸로. 그런 걸로. 예.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가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시죠. 사연 속 주인공은 첫눈에 반한 신입사원에게 이것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끼어든 남성분과 신입사원이 이어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신입사원과 가까워지기 위해 제안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목적지가 같거나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함께 승용차를 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식 준비했어요. 1번 카풀, 2번 와플, 3번 뷰티풀.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지라시가 준비한 선물 드릴 거고요. 문자 보내시는 동안 딱 맞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시스타요. 나 혼자.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 속 주인공이 신입사원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안했던 이것을 묻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요? 1번 카풀이었습니다. 카풀. 자,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옵니다.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쇼는 뉴뉴뉴. 가만히 있어도 괜히 몸이 들썩거리면서 신나는 주말 오후 저희가 더 흥겹게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약해주신 사연들을 맛깔나고 흥겹게 소개해드린 코너 어디 계시더라? 바로 여기 있죠. 지라시 부킹 사연. 자, 여러분들의 예약을 받는 곳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예약 가능합니다. 자, 지금처럼 방송 중엔 문자나 미니로 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지 지라시 부킹 사연 첫 번째 손님부터 자리로 모셔봅니다. 먼저 주말에도 이래요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토요일이죠.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들로 꾸며드립니다. 요새 영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글날 이후 세터데이 말고 딱히 아는 게 없어요. 주말 위켄드 정도. 저는 한글날 이후로 각성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요즘 부쩍 영어가 줄어서 했더니 그거였구나. 기껏해 아는 게 이제 파티 피플 뭐 이런 거. 네. 파티 피플. 뽕디스 파티는 왜 안 붙여요? 그 정도. 요 뽕디스 파티 피플. 자, 진짜 파티하니까 이번 사연 좋은데요. 축하해 주세요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먼저 챙겨보죠. 네, 파티 피플. 요. 먼저 1526님 큰딸이 한식 조리사 자격증 합격했다고 축하해주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이거 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요. 라면도 못 끓이던 똥손 큰딸이 조리사 자격증이라니. 와, 엄마로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웃기기만 합니다. 한 번에 붙은 건 아니래요. 아이 잠깐만요. 이거 어머님이 너무 디스하시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머님. 어쨌든 3번 만에 합격했다는데 합격했다니까 축하는 해줘야겠죠? 그럼요, 어머님.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되게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다. 그러게요. 이게 엄마 마음이죠, 사실. 보통 2-3번은 봐요, 어머님. 문천 씨도 한 번 봤는데 닭볶음탕이랑 북어 보풀하기가 나왔거든요. 북어 보풀하기 아직도 못 잊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저는. 보풀하기라는 게 요리에 들어간다는 걸 처음. 그죠? 강판에 갈아가지고 그걸 공처럼 말아서 얹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식이 모든 세계 요리 중에 가장 자격 따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하던데 네. 엄청난 거예요. 3번 만에 합격이라도. 그럼요, 어머님. 네. 따님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걸 아셔서 이렇게 은근슬쩍 자랑 사연을 주신 거겠죠. 그런 거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재취업에 성공했다면서 7271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 나이 올해로 46. 남들이 볼 땐 좀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저요 제일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 성공했습니다. 사실 직장 그만두고 재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좀 막막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술술 잘 풀리니까 어찌나 기쁜지 몰라요. 지라시도 끊고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재취업 성공했으니까 이제 다시 지라시 열심히 들을게요. 재취업이 진짜 힘든데. 와, 대단하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맞아요. 와. 그러니까 그냥 취업도 힘든데 이게 재취업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고 또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전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로웠을 거고 고독하셨을 텐데. 맞아. 아니 지라시를 끊기가 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게 야. 세상에 이게 제일 어려웠을 거야. 밥 끊는 것보다 지라시 끊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자아자찬 대단합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어떡해. 맞아, 남이 안 해주는데 우리가 해야지 뭐. 그럼. 네. 어쨌든 우리 7271님 재취업 진짜 감축드립니다. 진심으로요. 네. 네. 게다가 또 제일 좋은 조건이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능력자예요. 더 잘 된 게 된 거예요. 네. 자,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전하면서 7271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네. 성진우입니다. 포기하지 마. 자, 그러면 지라시 부킹 사연 이어가죠. 마지막 예약 사연의 주인공 1899님이네요. 모셔볼게요.